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바람 복덕바입니다. 추석 이후 그러니까 9월 13일이 지나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부동산 조종기라 해서 연일 매체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화장실에서 입꼬리가 올라갈 사람들이 있죠. 아직까지 내 집 장만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입니다. 수많은 경제지표의 위기들이 부동산 시장의 악재들로 지뢰처럼 깔려 있어 보이는데 이걸 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란 얘기죠. 굳이 위기라고 하는데 섣불리 진입할 이유도 없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인내의 내공은 지금의 부동산 조종기를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인내력으로 승화된 건 이미 오래. 한마디로 이분들은 전혀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서둘렀을 때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선택의 예리한 눈매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산을 오를 때 못 봤던 작은 꽃, 산을 내려올 때 비로소 보았네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딱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19절입니다. 여유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물론 금리가 오르니 전세대출 이자 오르는 부분이 조금은 신경 쓰이지만 대안이 있잖아요. 월세로 갈아타면 이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박서, 강대강으로 맞붙는 게 아니라 어라운드, 주위를 돌면서 찔러보기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 미분양 단지들 보세요. 이거 다 무주택자들 호구로 보고 분양가를 막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서울에 깃발 꽂고 투망을 던지듯 분양 오픈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들 걸려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행사를 호구로 만들어버렸죠. 지금 같은 시기에 잘못 물렸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일생토록 단 한 번 집을 살까 말까 중요한 결단, 아니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은 호갱짓들이었죠. 그러니 최근 서울의 신축 단지들이 죄다 미분양 혹은 미계약이라는 빨간 줄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 수요층들이 더 이상 분위기에 등 떠밀려서 혹은 쫓기듯 청약을 하지 않는 굉장히 차분히 관망하고 예리하게 타이밍을 노리는 스탠스로 태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서울 분양의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치지 못한다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초조함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도 눈에 불을 켜고 청약을 서두르고 있었죠. 그것도 떨어지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에 청약 적체율이 쌓여 있어서 외곽 지역 청약 경쟁률뿐만 아니라 가점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외곽도 빡빡하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청약 그 자체는 전쟁이었죠. 근데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작년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에 골몰하고 있던 무주택자들이 지금의 부동산 하락장에선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특히 변동금리에 물려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대출 이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죠. 심지어 그렇게 굳건하게만 보일 것 같았던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니 잠이 오겠습니까? 특히 2030에서 도저히 올라가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아파트를 슬그머니 다시 토해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도인이 4만 8천 명으로 16% 정도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중 2030 매도인이 대략 8천 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는 건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거죠. 다행히 이분들은 집을 파셨네. 이처럼 매도층이 그만큼 두터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더구나 2030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자가 소유 주택에 대한 금리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집을 팔기 위해 내놨다는 거죠. 이건 특정한 연령대의 단면을 본 건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매물이 급속도로 시장에서 쌓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선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금리와의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태, 더군다나 집값까지도 휘청거리니 시세 차익을 통한 빚 탕감 계산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한 거고 감당이 안 되니 떠안을 수 없는 집을 그냥 마구마구 내던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는 가장 우위에서 이런 물건들을 예리하게 골라낼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매물이 쌓인다는 건 그만큼 그 속에서 옥석을 골라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어느 때보다도 무주택자에겐 결정적인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동시에 다음 주 9월 13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는 시점부터 전국 5만 가구가 일제히 분양의 막을 올리게 됩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 전국 63곳에서 5만 4천 가구가 분양이 될 전망인데요. 수도권 2만 가구, 지방 3만 가구 정도 되죠. 근데 이번 가을 분양이 다른 때와 다른 것은 지금의 부동산 하락장이 길어질 거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수요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분양가를 볼 거고요. 요즘은 건설사들도 고민으로 머리가 터질 겁니다. 시장상으로 볼 때 공사 원가가 올라서 평당 분양가는 올라서 반영은 해야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올라간 공사비 분양가에 그대로 녹였다가는 분양이 된 소리를 맞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청약자 입장에선 정말 반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장과는 상관없는 마이웨이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분양가가 미심쩍으면 그냥 제끼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는 분위기죠. 미분양 주택이 7월 말 기준으로 3만 1,000가구 정도로 12% 정도가 늘어났는데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이 지옥이거든. 피 같은 사업 비용, 분양가로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도리어 빵꾸나게 생겼으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청약자가 우위에 있는 분양시장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최대한 옥석 가리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고 여차하면 버려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청약의 스탠스죠.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서 어느 곳이건 과열 양상이 없어서 치고 들어가서 당첨을 따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추석 이후에 정부에서 청약제도 개편 발표를 할 예정이죠. 60제곱 이하에서도 50% 추첨제가 생기게 되고요. 85제곱 미만에서는 추첨제가 30% 생기게 됩니다. 대신 85제곱 초과에서는 추첨제가 20%로 줄게 되죠. 젊은 층이 적극 공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9월 13일 이후부터 생기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무주택자에겐 9월 13일 이후가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늘려나갈 수 있는 타임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 지금의 하락장을 본인의 하락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서 멋진 불꽃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9월 13일 무주택자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추석 이후 주간부터 청약제도 개편, 그리고 가을 분양 성수기, 게다가 계속 누적되는 물량이 쌓이면서 어느 때보다도 의자를 뒤로 젖히고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